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계시고 현직 당협위원장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제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은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대 민주당 후보 구도로 짜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어떤 인물 공천을 해야 될까요? 뭐 지금 이제 하정우 수석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작년 8월부터 당의 인재영입 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인재 한 명을 구하지 못해서 여전히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분을 자꾸 이렇게 차출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는 너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을 때 정부는 그럼 인재를 다 당에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지금도 하정우 수석이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AI 수석실에도 비서관이 3분이나 있어요. 네. 인구 문제도 다루고 상당히 중요한 핵심 문제들 미래 과제들을 거기서 다 다루는데 네. 거기 있는 공무원분들은 그러면 그 동요되는 부분을 어떻게 감수할 겁니까? 그러니까 AI 수석만이 아니고 미래 기획도 붙어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네. 수석실에서 관리하는 여러 부처들이 있는데, 아니 그 부처의 그 관계자들도 하정우 수석의 거치가 이렇게 흔들리면 같이 일하는 게 연속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전 대통령께서도 이미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셨으면 네. 그걸 또 비꼬아가지고 이게 농담이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뭐 8분 응선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 예의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당에서 인재를 구해가지고 청와대에 대주지는 못할 망정 네. 청와대 안에 있는 핵심 인사까지 그렇게 빼서 북구에 출마시키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네. 저는 너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 무엇보다 부산 북구도 전재수 의원이 했던 지역구기도 하고 또 부산의 민심도 저는 변화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 네.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구도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후보 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 단일화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랑 나와가지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표가 갈라지기 때문에 전 민주당 입장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다. 그러니까 자꾸 뭐 하정우 수석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제대로 된 후보를 저는 엄선해서 전 북구에 출마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대통령이 또 나의 하 GPT라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아끼는 합이 핵심 잘 참모.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참모를 빼오는 게 과연 인재 영입이냐? 아니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자진해서 출마하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죠. 본인이 네. 이제 경험 쌓았으니까 지역 가서 일하겠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본인도 지금 거부하고 고사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공천 말미까지 와가지고도 계속 하정우 수석에게만 좀 매달리는 모습은 아니 그럼 역으로 인재영입위원장 하면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뭘 했습니까? 네. 아니 또 중요한 것은 조국을 하정우- 영입하려고 했잖아요. 영입이 아니라 합당이죠. 굉장히 심각한 단계죠. 합당을 하려고 했죠. 근데 어쨌든 하정우 수석을 네.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나한테 결정권이 주어지면 청와대에 남겠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통령 뜻에 따르겠다. 이런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 하지만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연락을 하겠다고 했는데 연락 온 것은 없다 이랬거든요. 아직 온 맞아요. 것은 없다. 그래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그 사이에라도 정청래 대표한테 연락이 왔느냐? 근데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제 하정우 수석이 약간의 여지를 연 것 같은 뉘앙스는 맞는데 그건 워낙 당 관계자들이 세게 요구를 하니까 하정우 수석이 그걸 아예 무자르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만에 하나까지를 염두에 놓고 저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원론적으로 입장을 여러 차례 냈는데 그 상황에서도 당에서 자꾸 그 매달리는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저 그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예. 근데 정청래 대표도 어쨌든 직접 연락을 해서 출마를 요청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다. 그래서 얼추 아직까지. 정리된 것 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하정우 수석 불출마적으로요? 문제는. 저는 얼추 정리됐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하긴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하정우 수석이 너무 이제 출마를 가지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듯 왜냐하면 정치인이 사실 선거에 나서고 안 나서고 하는 건 본인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하주석은 물론 이제 특수하게 이제 지금 청와대 참모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에 도전할 생각이 뚜렷하다면 아니,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예. 이런 게 만약에 출마를 할 경우에는 부산 북갑 주민들한테 이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저도 오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아마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뭐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네. 저도 이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는데 사실 이렇게 발언하면은 북구에 나왔을 때 공격 포인트가 너무 많아지고 본인 스스로가 첫 발을 좀 안 좋게 내딛고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깨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신인규 변호사께서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좋은 말 하실 줄 알고 아니 좋은 말은 맞는데 그러니까 좋은 분은 당에 맞는데 대해서는 출마에 비판을 대해서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저는 사실 저희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 출마가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청와대 쪽이랑도 소통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 모 수석이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네. 현직 수석께서 하종우 AI 수석이 나오냐라고 저희 쪽에 먼저 한동훈 대표가 북구 갑으로 가냐라고 물어봐서 간다. 네. 하종우 수석이 나오냐라고 하니까 정치인은 말을 보면 안 되고 입을 보면 안 되고 발을 봐야 된다. 하종우 수석이 지난주였기 때문에 이번 주죠.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부터는 계속 언론 인터뷰가 잡혀 있을 거고 이분이 부산의 지역 언론들과도 계속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과 발을 봐라. 이 말에서 저희는 기정사실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드는 네. 생각이 이런 상태에서 나오면은 하정우 수석도 다치고 그다음에 이 하정우 수석이 계속 주장했던 게 나는 청와대에 남아있고 싶다. 그리고 임명권자, 대통령님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보내줘야 내가 나갈 수 있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정치인의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정치인도 아니지만 그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출마를 하게 되면은 나는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정치인으로서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나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등 떠밀려 나온 건데 나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으로 봤었을 때 오늘 인터뷰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후보가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스텝이 꼬인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까 제가 인재 영입을 왜 당에서 안 했냐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민감한 문제는요. 네. 정무수석실이 왜 있습니까? 맞아요. 아니 그걸 통해서 조율이 안 되니까 지금 정말 대통령께서도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 그 공개 회의를 통해서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당에서도 뭐 농담으로 대통령 하시니까 우리도 농담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중요한 문제 또 해당 지역 구민들이 계신 문제에서는 저는 좀 신중하게 내부 조율과 내부 소통이라는 맞아요. 것이 왜 없는가. 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결국 하정우 수석은 대한민국의 자산이잖아요. 네. 그분이 AI 3대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부산의 AI 전환 이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일단 뭐가 돼야 부산도 있죠. 그러니까 당리당략이 먼저냐 당의 이익이 먼저냐 국가의 이익이 먼저냐라고 한다면은 이건 이렇게 논란이 될 사안 자체가 아닌데 너무 이걸 당해서 또 논란화 시킨 거 아닌가. 이거를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정치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지방선거 자체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왜냐면 얼추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대구를 이길 수 있냐 없냐, 그다음에 기타 다른 지역을 이길 수 있냐 없냐 이 정도가 이제 관심거리인데 만약에 하정우 수석이 이런 식으로 출마를 해버렸고 거기 만약에 한동훈 대표에게 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리인이 졌다라는 그 대통령의, 이미지가 대통령이 더 씌워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는 우리가 이겼는데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 졌네?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하정우 수석이 마음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는 부산 북갑이 정말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수를 해야 되니까 지키는 게 더 어렵잖아요. 때로는 탈환보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여기 만약에 하수석 지금까지 이렇게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조승래 사무총장이나 정청래 대표의 말을 보면 그냥 오로지 하정우 수석한테만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만약에 하수석이 안 나온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인물을 그럼 보내야 될까? 부산 북갑에 정청래 대표한테 대안이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네. 참 좀 대책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의 선거를 총괄하고 짜는 분들이 하정우 수석이라고 하는 변수에만 매달려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인물을 내보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청래 대표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후보가 없는 거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찾으면 후보가 왜 없습니까? 아니 그 지역에 있는 일꾼들만 봐도 영입할 인재들이 차고도 넘칠 거고. 지금 현재 여당인데. 그렇죠. 그리고 인재가 여당에 몰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울산에서 김상우 후보가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울산에서 동남풍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충북에 신용환
후보도 아, 지금 네.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보수에도 확장이 돼서 어떤 소구력이 있는 인물들을 민주당에서도 발굴할 수 있죠. 제가 뭐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전체 판을 보고 좀 바람을 전체 판을 만들어라. 보고 영남권 선거에서 소구력이 있는 인물을 찾으면 많은데 네. 문제는 정청래 대표는 그 많은 쪽엔 관심이 없고 그냥 오로지 하정우 수석 빼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렇게 판을 네. 보는 시야가 어. 너무 적고 너무 진영화돼 있고 너무 그동안 해온 관행과 관습에 전 정청래 대표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딴지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인재들도 안 오고 구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여당의 대표의 역할, 모두의 정당이라는 마음으로 인재를 구하면요. 왜 없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그 없다라는 말 자체가 전 납득이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영남에서 사실은 그냥 그 영남에서 잘 찾으면 정말 공천만 잘하면 이번에 정말 잘 될 수 있는데 대구를 비롯해서 근데 전 그런 그러니까 판을 보고서 공천을 좀 주도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다는 오로지 얘기를 하정우 수석만 보고 네, 있는.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도 어제 거의 핵심 같은 핵심으로 얘기를 저도 하셨어요. 정청래 대표랑 민주당이 실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아. 사실 북구갑은 충분히 민주당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세가 더 강하지만 전재수 의원의 개인기로 버텨냈지 않습니까? 일단 부산시장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전재수가 지원하는 후보면은 네. 충분히 해볼만 했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전재수 의원이 또 하수석을 이렇게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구덕도 이제 그 구덕고 맞아요. 구덕 6년 고등학교 후배 후배예요. 얘기도 그래서 그런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하정우 수석을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부산은 인물이 없었어요. 부산 북구에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김두관 전 의원이 활동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민주당이 북구에서 이제 전재수라는 사람에 대한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이 다음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그거를 진지게 못했다. 그리고 실기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쨌든 누가 봐도 전재수 전 장관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가 되는 거는 작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미리 준비를 하려면 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은 없으면은 그 긴 시간 동안 키울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한숨 나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키우지 않고 전재수 이제 후보한테 떠넘긴 거죠. 벼락치기 하는 한번 거죠. 찾아봐 네. 했는데 하수석도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해야 되는 전략은 지방선거를 압승한 다음에 북구갑이 빼앗기더라도 그거에 대한 의미 축소를 하려고 하겠죠. 어차피 우리가 안 되는 거였고 뭐 한동훈 국민의힘 사람 아니잖아.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 전재수가 됐잖아. 지방선거 압승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어. 어쨌든 우리가 지방선거 이긴 거니까 이렇게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퇴각 전략 같은 거 출구 전략을 만들었지. 지금 내일 인물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북구청장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까지 빼오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사람이 없고 국민의힘도 박민식 전 장관 말고는 지금 내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제가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아까 네.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냐면은 아니 선거를 해서 이기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겨가지고 결국 국정 운영을 성공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자는 게 이기는 목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는 뭐 전재수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의 지도부를 보고 있으면 그냥 이분들은 이기는 것만이 목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도 없죠. 그리고 이기고 나서 뭘 할 거가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하정우 수석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틀 안에서 봐야죠. 그럼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과 연속성과 지금 임명받은 시점이나 이걸 보면 하정우 수석이 나오겠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하정우 수석은 더 대통령을 도우세요. 우리가 또 인재를 더 많이 발굴해서 당에 오히려 더 보내드릴게요. 이게 맞는 거지. 저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가적인 이익을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제가 아까 한숨이 나온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양문석 의원 얘기 잠깐 했잖아요. 아니 그 해당 지역구 의원이 뭐 시장을 나가든 의원직을 상실하든 후임자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기는 해요. 의견 정도.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지역구민들의 선택을 맡겨놨습니까? 왜 그걸 떠나는 지역구의 전임자가 누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간택하듯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방해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재수 후보도 부산시장 후보로 가시는 거 잘된 일이고 부산시장 선거에 전념하면 되지. 그리고 굳이 의견을 내면 내부적으로 소통해서 내부적으로 아 내가 볼 때는 내 6년 후배 하정우 수석이 잘할 것 같아. 그 정도 하면 될 일이지. 이걸 언론에 나와가지고 하정우가 내 후배인데 여기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는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할 일이 있고 공개적으로 안 할 일들이 전 있는 건데 네. 이번에 저는 이 부산 북구 공천 과정을 보면서는 정말 이거는 민주당의 좀 오래된 저는 패착들이 좀 농축돼서 보이는 거 아닌가. 네. 물론 제 비판이 세다라고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정당에서 후보를 못 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 지도 체제 그리고 전재수 후보도 이런 식의 문법은 좀 과거에 좀 낡은 방식이에요. 저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좀 존중하고 당의 역할 이게 좀 강조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합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네. 사실 하수석을 띄우려고는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영화배우 하정우 씨나 알아도 하정우 수석은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게 바뀌긴 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네이버에 하정우 이렇게 치면 배우 하정우가 먼저 떴거든요. 네. 근데 한 2, 3일 전부터는 그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 언급량이 하정우가 위에 먼저 올라간 나와요. 거요. 네. 어쨌든 그거를 좀 잘했는데 네. 이게 띄우기 전략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하 GPT라고도 부르기도 네. 했었고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고 합을 맞춰야 되는데 어. 너무 그거를 받아먹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분 응선이 넘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건데 하정우 수석이 방송에서도 말했고 사장님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정무 라인이 됐거나 당대표 쪽에서 연락 하나 없이 당에서는 일방적으로 띄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아마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코칭을 해주거나 누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준비를 잘 하십시오. 당신 나갈 거냐? 그러면 이런 발언을 해야 된다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이 어쨌든 지원을 해주지 않았고 하수석도 마음을 단단히 제대로 먹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스텝이 꼬이면서 오늘의 이제 약간 본인이 남을 수 있으면 나는 청와대에 남겠다. 뭐 그다음 출마를 약간 하고 싶지 않다는 식, 나가도 등 떠밀려 나간다는 식으로 발언이 나온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저는 듭니다. 말씀 중에 일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대통령께서 띄우려고 저 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오늘까지도 분분합니다. 아니 떠가지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신 게 네. 여기서 할 일을 하라고 대통령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아니 대통령의 참모인데 참모를 왜 띄웁니까? 그건 당에서 띄울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저는 띄울 의도가 전혀 없고 만약에 대통령께서도 하정우 수석 예뻐할 수 있잖아요. 하정우 수석 제일 띄워주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재명 정부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구축하고 그 AI 3대 강국에 올려놓으면 그게 하정우 수석 공이 다 되는 거예요. 그걸로써 완벽히 띄워지는 것이지 무슨 뭐 말 몇 마디 가지고 뭐 인위적으로 띄우고 전 이런 거는 대통령의 의도는 아닌데 당에서 후보를 못 구한 사람들이 하정우 수석 데리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마치 대통령의 워딩을 반대로 틀어서 이걸 무슨 약속 대련처럼 가져가려고 하니까 지금 김준호 대변인께서도 뭐 대통령이 띄우려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대통령은 그럴 의도는 없다고 본다. 띄워서 얻는 이득이 없잖아요, 대통령 지금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할 일을 더 제대로 하자라는 게 대통령의 의중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혹시 이제 정무수석실 통해서 이제 하정우 수석 출마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좀 만나자 정무수석과 함께 뭐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연락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정우 수석한테 직접 정청래 대표가 연락한 건 이제 좀 전까지는 없었다.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게 만약에 마땅한 후보를 게다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까지 출마를 선언을 했으니까 여당이 마땅한 후보를 못 찾는다. 그러면 이제 전재수 의원이 4월 30일까지 사퇴를 해야 이제 재보선이 치러지는 거잖아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4월 30일까지 의원직 사퇴를 안 하고 거기를 아예 선거를 없애는 거 아니야? 네. 보궐선거가 아예 치러지지 않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설마 근데 그러겠습니까?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민주당은 하죠. 정말 엄청나게 그게 비판을 전재수 받겠죠. 본인의 선거에 엄청난 네. 악재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국 선거에도 영향을 그러니까 네.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겠느냐. 그렇죠. 네. 후보는 많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시야를 넓히면 많아요. 근데 너무 좁게 보니까 없죠. 네. 좁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를 대항마. 열면 이런 얘기 저런 의견 다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시야도 시야지만 이렇게 귀를 좀 이렇게 좀 넓게 그러니까 너무 한 열고 곳만 보지 있는지. 마시고 네. 다양하게 보면 그것도 많습니다. 좀 정청래 대표가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안 궁금한데 자꾸 이제 장 대표 어디가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